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한인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의 진출이라고 하는 세대 교체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65년도에 이민법이 개정되고 한국인들의 본격적인 미국으로의 이민이 시작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한인 이민은 급속히 증가해서 지금은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재미동포 사회가 됐습니다. 65년 이민법 개정부터 시작해봐도 벌써 50년, 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민을 갔던 70년부터 따져도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민 1세대가 아닌 차세대로의 세대 교체가 대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1세대, 1.5세대, 2세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학자들의 여러 논쟁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가령 1세대를 12살 이상일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 이렇게 한다면은 1.5세대라는 것은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12살 이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습니다. 반면에 2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현지에서 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재미동포들, 2000년대가 되면서 1세대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2010년도가 되면은 1세대랑 2세대가 각기 40% 이상씩 되게 됩니다. 2020년에는 2세대가 60% 이상이 되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세대, 미국 출생 세대들이 재미동포 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들 차세대들은 또 한인과의 결혼이 아닌 타민족, 타종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에 연구를 하나 보면 1세대의 타종족과의 결혼은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2세대라든지 1.5세대는 50% 이상이 타종족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들 사이에 난 자녀의 경우에는 혼혈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으로서의 혈통적인 면에서의 구분은 점점 희미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종과 종족적인 면에서 다른 인종, 다른 종족이랑 결혼하는 재미동포들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백인들의 비율이 70%가 넘는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차세대들은 직업적인 면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대학 졸업자가 70% 이상이 되는 고학력자 위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재미동포들이 도시에서 40%, 50% 종사하던 자영업의 비율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자영업이 많다면 2세대들부터는 전문직, 경영직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전문직이 대략 35%, 경영직이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세대들의 소득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차세대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서 이전 세대와는 구별되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어 사용률이 감소한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하고 영어적 배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고 영어적 배경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부분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영어만 사용하고 미국식 사고방식,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코리안 배경의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코리아 아메리칸, 그러니까 이중적 정체성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 일방이 다른 종족이어서 혼혈일 경우에는 또 정체성에 있어서 다중적 정체성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백인과의 결혼이 많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도 아시아적 요소가 있다 하는 측면, 또 하나는 중국인이건 일본인이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백인들이 바라볼 때는 에이시안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인종 구분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범주화를 하게 되면서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의식이 한인들에게 있어서 점차 강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세대로 이양되어 있는 재미동포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모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면이 나타난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사회 내에서 아시아인 혐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의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중국인 차별로 미국 사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모상 큰 차이가 없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해서도 차별과 혐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옐로우 페리라고 하는 황화론, 특히 중국의 부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시안 혐오가 나타나게 되면서 단순하게 백인들뿐만 아니라 흑인들까지도 이 현상이 나타나서 하나의 혐오를 넘어서서 폭행과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는 2021년 3월에 있었던 애틀란타의 스파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이 총기 난사로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시아계 여성들이 표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파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국계 미국인이나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여기에 성중독자라는 백인이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계를 표적 삼는 그러한 혐오운동, 이것에 반대해서
스톱 에이시안 헤이트 운동도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는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로 이양한 미주 한인사회에 있어서는 아시아적 정체성, 그레인 아메리카노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공공외교의 역할도 재미동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동해 병존 표기를 위한 동해 표기 법안 상정이라든지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그러한 역할이라든지 일본에 항의하는 다양한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한국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문제와도 연관시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재미동포 사회의 21세기는 그전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1902년, 미국에서는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첫 이민은 미국 본토로, 멕시코로, 쿠바로 이어졌고 독립운동의 든든한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 재미동포들은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미군정이라든지 제1공화국 시기에 하와이 동포들을 중심으로 한 재미동포들의 한국에 대한 기여는 참으로 많습니다.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국으로의 이민이 대규모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체 재동포 사회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곳이 재미동포 사회가 되겠습니다. 70년대에 전문직들의 이민, 그리고 80년대를 거치면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타운 형성까지 이민의 역사는 힘차게 돌아갔고, 이 이민이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1992년 4월 29일에 LA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흑인 폭동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재미동포 사회는 이것을 계기로 미국 정치에 참여하고 차세대들을 미국 사회에 진출시키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시안 정체성과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이 있는 차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 사회에서 새로운 재미동포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